백만 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 장교환기관 회원 여러분, 이 어제부터 실시한 국민저항권 운동 대보건복지부 방송 국민저항 알자지아 방송을 제2일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의 목표가, 국민저항권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이 운동의 배경이라든지 비영리 재무규칙 준수 강제화의 연역, 그리고 재무규칙의 체제 및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비영리 재무규칙 적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민간 장교환 기관에게 비영리 재무규칙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의무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은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이라는 얘기죠. 보건복지부는 사기꾼 공무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2008년 이전에 장교환 보험이 설계되는 시점에서는 분명 비영리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시행은 아마 전부 다 비영리라고 하면 어느 민간이 그 비영리 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자기 자산을 들여서. 그래서 그것을 초기 시행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하는 영리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 11년, 12년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인프라가 완료됐다고 생각했을 때 비영리화를 하는 그런 불량한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장사를 안 해보고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쓰고 누가 쓰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돈을 얼마를 쓰고 얼마를 불리고 얼마를 잊어줘야 되고 얼마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장교환은 실은 수십억의 시설 설치 비용이 드는 특수장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교환 보험이 설치하기 이전에 전국을 순회하며 장교환 서비스 공급 사업은 자유시장 경제에 의한 노후 보장 수익 사업이라고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가가 하는 일, 즉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에 국민을 속이겠냐고 하는 착한 마음씨로 민간 장교환 기관이 대거 진입하였고 인프라가 확충되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민간 장교환 기관을 사회복지시설화하여 비영리 사업으로 전환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점은 위헌성이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모두 작년에 제가기관에서 제가 단체인 전국 제가장교환기관 연합회에서 그 소송을 낸 위헌 소송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건 위헌이 아니라고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전국 제가장교환 연합회에서 낸 그런 위헌 소송은 2016년 5월 29일 통과되고 발효된 노인장기요양법에 나와 있는 장교환 기관은 장교환 기관의 재무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건비 직접 서비스 인력의 인건비 적정 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딱 그 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낸 것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침해가 왔는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침해가 왔는지를 지금 밝힐 그런 문항이 없으니까 그것이 기각된 것이지 재무 회계가 위헌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마가 되지 않았던 사형 기업에게 비영리 재무규칙을 강제 적용한 것은 헌법 제119조 및 제126조에 적시한 사형 기업의 경영 간섭에 해당되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비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급여 수가를 지급받고 있는 병의원과 비형평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금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기관에게 하는 말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공적 자금인 사회보험료를 사용해서, 다시 정리하죠. 공적 자금인 사회보험료를 사용해서 급여 수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러기 위해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투명성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급여 수가를 받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는 100병상 이상만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게 하고, 100병상 미만의 병원과 의원의 경우에는 재무회계규칙을 아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보다 못한 제가 장기요양 기관에게 무슨 재무회계규칙을 지킨단 말입니까? 병의원은 투명해서 그렇게 지키지 않나요? 병원과 의원은 부조리가 더 많고 그런 부정이 더 많은 것입니다.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그 다음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 장기요양 기관에게는 장기요양 급여수가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능보강비나 인건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민간 장기요양 기관에게는 장기요양 급여수가 외에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2년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된 그 시절부터 장기요양 기관이라고 하여 민간 장기요양 기관에게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게 하려면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기능보강비나 인건비 지원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재화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죠. 이 어용단체인 사단법인에서는 보건복지부 끈앞으로 보건복지부 입맛에 맞게 무조건 예스 하는 어용단체죠. 그 사람들 말고는 모든 재단체는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무회계규칙을 지킬 때 보건복지부 뭐라고 했냐면 장기요양 기관 운영 주체의 특성을 고려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의 운영처는 누구입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누구죠? 사회복지법인, 병리단체, 개인, 영리법인, 주식회사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특성을 어떻게 보존해서 재무규칙에 담았냐는 거죠. 공공과 성격이 다른 민간 사용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때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익금을 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한 놈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무식한 자들이죠. 장기요양 기관 운영주체의 특성을 전부 다 한번 따져보면 정상적인 사용기업의 경영활동이 비영리 재무규칙을 적용하면 모두 다 위반이 돼서 범죄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작년 8월 8일, 작년 4월 달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옛날 남경필지사 있을 때죠. 경기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도 내 50인 이상 시설을 가지고 재무회계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재무회계 종합감사를 해서 8월 8일날 기습적으로 전 언론에 이것을 까발리게 됐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재밌는 게 많아요. 장기요양 기관 하는 사람들은 외제차도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님,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외제차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장기요양 기관 하는 사람이 외제차를 타면 안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응?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기관 하는 사람이 골프를 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공적 보험료이기 때문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프를 왜 칩니까? 골프를 오락으로 칩니까? 도박으로 칩니까? 심신단련도 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골프를 치는 것을 범죄이라고 보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한번 재미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콩나물과 치약, 사무용품을 슈퍼에서 구입하는 경우 사용기업은 영수증을 하나로 끊어 지출 증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자격 강사 방정문이가 교육을 하면서 여실히 그 사실을 증명해 줬어요. 비영리 재무규칙을 적용하면 콩나물 영수증, 치약 영수증, 사무용품 영수증을 따로 끊어서 영수를 별도로 끊어서 지출 결의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기장하는 그게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그걸 하나로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출 증빙을 하나로 만들면 됩니다. 하나로 만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어느 요양실에서 그 어르신들 보기 좋게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와 어르신들이 아주 사이좋게 친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강아지 사료를 구입했다고 환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그 원장님은 돈도 얼마 안 돼가지고 환수 그냥 돈을 지불했지만 그 앞뒤가 안 맞는 문제이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설치 근거가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노인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제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의 제정 취지 및 현장 실태, 대상기관의 특성, 규칙 종류상의 차이가 있어서 100%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이해 당사자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기업의 특성 살린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시작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 사업을 영리사업으로서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부여받고 소득세 3.3%를 원천 징수하고 자녀 금원은 수익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사용기업으로서의 민간 장기요양 기관에게는 운영 주체의 특성을 살려서 상법상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칙의 제정 취지 및 현장 실태, 대상 기관의 특성, 규칙 조문의 상위 등의 차이가 있어 100% 완벽하게 정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심각한 이해 당사자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간 장기관기관 재해단체 주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이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부족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 세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 대한민국 추진 전략이 뭐냐, 그럼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의 개정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충북 청주의 오재세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께서 하나하나 이것을 지금 2개의 입법 발의안을 만들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만나서 발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발의를 한 후에가 문제겠죠. 발의를 하고 나면 이 법이 보건복지부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기관과 민간기관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같은 비영리 재무규칙에 적용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게는 일반 기업회계를 통해서 재정 투명성을 담보로 하고 매년 결산 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의 비용료로 소득세 3.3% 면세하던 것을 다시 낼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이 발의안을 준비하여 2018년 6월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화에 따른 광역시도의 조례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기관의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 지방선거 중에서 많은 도지사 후보들이 저희 100만인 클럽에 문을 놓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런 재무규칙의 문제점을 잘 설명하고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지방분권화에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일반 도의 조례로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게 특례를 신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례를 신설하는 방향은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정책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집행하는 정책 수행 체계의 특성을 반영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시장이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상법에 따른 일반 기업회계를 준수하여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결산서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에 제출하게 합니다. 더불어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의 비영리화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세 3.3% 면제받은 것을 지방세 또는 국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법을 바꾸거나 조례로 특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대안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은 장기요양기관 운영 주체의 특성을 살려 회계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재무규칙 제정의 근거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달랑 기타 전출금 하나를 맞춰놓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의 특성을 살렸다고 말하고 나서 옛날 사회복지법인에서 적용하는 그런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현재 보건복지부의 방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위헌 소송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재무회계규칙에도 보통 대표의 급여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전 건축을 할 때 빌렸던 금융차입금, 이런 것에 원금 이자의 상환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재무규칙에 담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 지침에만 담아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의미로 보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행정처분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특별히 위임을 한 사항이 없는 곳이나 그 다음에 위임을 하지 않은 지침에 대해서는 그게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식자재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죠. 식자재는 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건복지 지침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식자재비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받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와보라고 그러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핵심 성공 요인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비영리 재무 회계 규칙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민간 장기요양 기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것을 강화해야 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비영리 재무규칙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이 국가로부터 받은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밖에 없습니다. 세입과 세출인데 세입 빼기 세출은 잉여금이라고 하죠. 일반 기업에서는 그것을 이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잉여금은 이익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남았다고 해서 각 기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해로 이호를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수익성 추구 개념을 지향하고 효율성, 합리성, 질개선 개념을 강조해야 됩니다. 국회를 통한 관련 법령을 입법 발의하고 국회 통과 노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하는 것이 발의가 되면 발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데 엄청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추구 개념을 지향하고 효율성, 합리성, 질개선, 서비스 질개선 개념을 강조해서 국회 통과 노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접촉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및 기획재정부에 공식 질의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저항권을 참여하는 요새 기대효과는 공익적 장기요양 기관과 민간 장기요양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함께 동반할 수 있는 한국형 장기요양 기관 모델을 정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재정 수요 보강을 위한 세수 확충에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대비하여 건전한 민간 재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해서 국가의 재정 부족을 만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장기요양 기관 운영으로 자발적인 서비스 질 개선 및 효율성 대폭 확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오늘 방송의 제1차 방송의 결론은
민간 장기관 기관도 사회보험료에 의해 구별수가를 지급받는 것이 공공성과 재정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 말 되나요? 장기관 기관 운영 주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회계기준 원칙을 준용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민간 장기관 기관의 운영 주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반 기업 회계를 적용하여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투명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회계 결산 자료는 당해 회계년도 차년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서 국세청의 감사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출한 회계결산 자료에 허위사실이나 부정이 발견될 시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받는 것을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2013년 비영유아를 전제로 소득세 3.3%를 비과세한 것은 다시 소득세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데 적극 지지한다. 이 말을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3.3%를 비과세했는데 우리는 다시 그걸 내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장기관인들의 적극적인 청원에 따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통해 관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장기관 보험법 그리고 관련 세법 등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장기관 기관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현행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기관은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제도 계산에 불투명할 때는 지방분권화 시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조례를 통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장기관 기관에게 상법상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담보로 하고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합니다. 더불어 비과세인 소득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납부하도록 하며 회계 부정이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도록 하는 규칙 신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논란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장기요양 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장기요양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에서는 이를 특례를 통해서 상법상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처리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이 불투명할 때는 지방분권화를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서 민간 장기관 기관에게는 특별한 영리법인, 즉 말하면 일반 기업의 회계 기준을 이용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로 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잠시 제 2부에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5일 첫 번째 보건복지부 방송 첫 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1시 반쯤 제2방송 두 번째 방송 순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